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시죠. 어색한 척 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라크 바스라 현장 소장을 맡고 있는 정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스라 정유공장에서 수행팀장 맡고 있는 박상진 책임입니다. 이라크 바스라 현장 수행팀 오길용 책임입니다. 긴장하신 것 같아. 뭐 말씀하고 좀 틀리게 오다가 일이라고 생각하자. 일이라고? 우리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은 가솔린을 주로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라크가 기름이 많이 생산되고 가솔린, 휘발유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국이에요. 우리 프로젝트가 완공되면은 가솔린을 이라크 자체에서 다 수급이 가능한. 내수로서 이제 충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석유부에서도 우리 프로젝트가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팀장님 우리 파트너 있지 않습니까? JGC라는 우리 일본 엔지니어링 업체하고 일본 ODA 론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튼튼한 자본력 하에서 우리가 또 열심히 힘을 합쳐서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 소중한 프로젝트고 우리의 의무감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정유공장 공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공장은 사실은 고도화 설비잖아요. 1차 크루드 오일을 정제하는 공장은 기존 공장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라크에 있는 대부분의 정유 공장이 다 1차 설비예요. 근데 우리 현장은 가솔린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존 공장에서 거의 레지두로 거의 아스팔트로 버리는 피드스탁을 받아와서 다시 감압해서 다시 크래킹 공정을 거쳐가지고 휘발유를 극대화해서 생산하는 그런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리는 게 없이 새로운 또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설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제 건축, 아파트, 주택 이런 걸랑 이제 바로 연결을 짓잖아요. 지금 우리 현장 바스라 공장에 이제 인볼브해서 시운전을 경험을 하고 이제 수행을 하면서 느끼는 건 약간 생명체를 하나를 쇳덩어리로 만드는 느낌이 들어요.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메인 포커스인데, 플랜트라는 게 우리가 차 엔진을 열면은 각각의 컴포넌트가 있고 다 연결이 됐고 결국 이 엔진이 어떤 펑셔닝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플랜트도 똑같이 배관 다이아가 거의 100만 다이아에서 200만 다이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메가 일인데, 배관이 연결돼서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가 움직이듯이 만드는 그런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지. 맞습니다. 특히 정유공장에서 우리가 지금 생산한 이런 가솔린들은 이제 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급한다는 그런 좀 자부심이 또 특별히 더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들어냄으로써 이라크라는 국가의 기반을 또 만들어주는 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건 또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책임. 네. 우리 정유 공장이 우리 현장의 성공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모듈 제작이 성공적으로 되었고 현장으로 인타임에 들어왔고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었다는 게 중론인데, 현장 시공까지 다 했으니까 좀 어필 좀 해줘요. 이게 모듈이라는 게 우리 현장에 처음 도입한 기술이라든가 공정은 아닌데, 데스크 스터디부터 해가지고 설계, 공정, 계획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JGC랑 같이 이제 조인트로 만들어가지고 총 99개의 모듈을 제작을 했고요. 현장에 설치할 때 간섭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게끔 만들자가 이제 가장 큰 목적이었고, 과연 이게 현장 가가지고 그림처럼 딱딱딱 맞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면서 만들긴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걱정이 많았어. 모듈이 현장에 왔을 때 100톤에서 큰 건 한 500톤, 600톤까지 되는 게 개당. 근데 그 모듈들이 위아래를 일단 맞춰야 되고 옆으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큰 모듈이 현장에서 딱 붙는데 1cm 오차 내로 다 들어오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때. 제작만 잘해서는 다 사실 불가능한
수행력이었고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설계부터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했고요. 그 큰 모듈을 해상으로 지금 인도양을 통해서 네, 갖고 오는데 거의 틀어지지 않고 네. 거의 1cm 내에서 오차 내에서 다 맞췄다는 게 놀랍더라고. 서울 사무소에서 준비하는 것부터 지금 이제 시운전 마지막 단계까지 인볼브를 해서 많은 분야를 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게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자부심인 것 같고, 이렇게 큰 정유 공장을 짓다 보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안전관리에 강점을 두고 좀 지키려고 노력하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서로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또 서로에 대한 배려. 큰 틀에서 이제 우리 프로젝트 슬로건인 리스펙트 앤 케어 정신이 네. 결국엔 또 안전까지 이어지는 건데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내 동료의 안전을 또 내가 또 챙긴다는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누구라도 먼저 그런 위험에 대한 걸 알리고 그곳에서 벗어나고 또 그 일을 멈추고 적극적 안전 간섭을 통한 리스크 해소하는 거. 아,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현장 전반적인 공정에서 안전 무죄 달성에 공헌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현장 부임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총 무장하고 오잖아요. 근데 방탄 조끼는 자기네만 입고 저희는 안 주더라고요. 근데 무서운 분위기에서 오는데 딱 막상 현장 그 T-월 안에 들어오니까 약간 그 워킹데드라는 영화 보셨어요? 워킹데드. 넷플릭스 시리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또 안에는 되게 바쁘고 평화롭고. 그래서 그때 프로젝트 초기에 캠프를 꾸밀 때 JGC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조경 시설에 신경을 좀 쓰자. 푸른 걸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예 별도로 조경 업체를 그래서 좀 거기 선정을 해서 현장 사무실 나누고 가운데다가 싶고. 정원 만들어 놓은 거구나. 우리 소장님 공사 초기부터 직원들 신경 많이 쓰셨네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날 휴가 복귀하는 날 우리 도하에서 네. 바스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네네네. 그날 쿠웨이트를 왼쪽에 창가를 보고 계속 있는데 계속 쿠웨이트 그 도시가 계속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라크 영공이 폐쇄되면서 네네. 비행기가 이제 못 들어가고 카타르 도하로 이제 기항을 했죠. 그날 밤부터 쿵쿵 소리가 좀 들렸죠. 직접 막 그 옆에서 막 포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드론을 미사일이 요격하는 그 인터셉트하는 소리인데 총소리하고 대포 소리하고 느낌이 좀 다르듯이 네네. 조금 그 소리가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게 계속 있었어요. 그때 초기에 그 바스라 공항도 네. 타격을 받고 맞습니다.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그때 본부장님하고 비행기만 뜨면 빨리 복귀를 해서 현장을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앞섰죠 그때. 총리가 사실 그 행사 때 와서 우리나라 대사 그렇죠. 다 오셨었죠. 뿐만 아니고 일본 대사도 왔고 자이카에서도 기분들이 왔고 많은 그 석유부 쪽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당황하셨다고 들었어요. 공교롭게 총리님이 현다이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JGC 쪽에서 좀 많이 그래서 당황을 오히려 한 우리 적이 그 있었지. 매니지먼트에서도 좀 표정 관리가 좀 안 우리가 됐다고. 조금 어색했어. 우리 현장에 총리님이 처음에 방문할 때 원래 일정은 기존 공장에 조그만 유닛 준공식이 있었어요. 거기서 행사를 끝내고 지나가는 길에 우리 현장을 잠시 들르는 걸로 됐는데 들어가는 쪽으로는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기존 공장 그 준공식 행사는 스킵하고 10분 동안 잠시 참석하고 참석하시고. 바로 우리 현장으로 오신 거야. 아이고. 그때가 이제 막 코로나 시절이 끝나는 타이밍, 보통 대부분의 중동 프로젝트가 다 영향을 받았다고 네. 코로나 때문에.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공기가 지연되고 우리 현장은 거의 인타임에 네. 모듈이 들어와서 설치되는 걸 보니까 맞습니다. 그때 총리가 우리 현장으로 와서 현장 사무실에서 아. 1시간 정도 브리핑을 받았어요. 네네. 미러클이라고 극찬을 했죠. 그때. 그만큼 우리 현장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셔서 또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라크 로컬 직원들하고 우리 같이. JGC 현대 직원들 네. 다 모여가지고 총리님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그 기운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 끝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팀장님은 이 공사 수행하고 지금까지 하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거나 자부심 느꼈던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경험했던 다른 해외 프로젝트하고는 달리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좀 이루어져서 성공 DNA를 갖고 있는 리더 프로젝트가 돼서 이렇게 좀 지금까지 끌고 왔고 앞으로 또 준공을 좀 앞두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그게 가장 큰 자부심인 것 같아요. 설계 직원들 또 공사 수행하는 직원들이랑 또 일하다 보니까 몰랐던 거 배우는 거 뭐 이런 거 하면서 협업도 잘 되고 배우는 게 되게 많은 현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라크로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공사 재개를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남은 게 뭐가 있고 준공까지 하려면 어떤 거를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공사 서스펜션 노티스를 하고 프리저베이션 모드로 네. 둔 상태에서 일부 소수 그 메인터넌스 병력만 두고 지금 철수한 상태인데 발주차하고 재개 컨디션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벌써 끝냈고 SRC하고 화상으로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컨디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자료를 이미 넘겨줬어요. 생산 설비들이 지금 가동이 중지된 상태에서 건전한 상태로 보호가 잘 돼 있는지 일단 확인해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운전을 끝내서 준공을 하는 게 저희 이제 계획입니다. 우리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큰 시행착오 없이 바로 퍼포먼스 테스트를 하고 바로 준공을 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 팀장님은 우리 프로젝트가 네네. 그래도 상당히 기억에 남을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네네.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건지 포부가 있나요?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60개월 가까이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던 이 바스라 조이공장 프로젝트를 공사 재개 이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거에 이제 일단은 먼저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거고요. JGC하고 좋은 어떤 그런 파트너십 관계를 좀 유지해서 새로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를 해서 여기서 가졌던 제 뭐 역량과 노하우 그다음에 어떤 그런 좋은 유대 관계를 좀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뭐 저도 이하 동문인데요. 아직 마지막 미션 남아 있는 거 잘 클리어하고 본사에서 다른 프로젝트에 좀 조언이라든가 아니면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무리해야 될 일도 크게 남아있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기록으로 잘 만들어 왔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짓고 레전드 프로젝트로 남아서 비중 있는 그 비즈니스 필드로 만들 수 있도록 마무리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메가 프로젝트 끝까지 마무리 하시는데 중책을 맡고 계신데 아무튼 어깨가 무거우십니다, 소장님. 무슨 소리야, 같이 해야지. 저는 약속 있어가지고 먼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